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지역의 일부 여야 정치인들이 소속 정당 분위기와 반하는 입장을 표출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파열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라온 여수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입장문입니다. 주 의원은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장치 필요라는 제목의 이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의 지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들이 집단 행동을 벌인 데 대해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주철현 의원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찬성 입장은 민주당 내에서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 주도의 경찰국 신설이 위헌이라며 반대했던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부 지역 정치권 내에서는 주 의원이 소신 발언도 필요하지만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을 감안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지 않겠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정치인들의 소신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정부 여당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국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 독재 권력의 전형이다. 위헌, 위법 권한을 행사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며 정부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당의 입장에 반하는 엇갈린 소신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 내 파열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벌였는데요.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철강업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첫 대법 판결인 만큼 다른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소송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어제 대법원 3부는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5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2011년. 광양제철소 아변 공정에서 제품을 운반하는 크레인 노동자 15명이 사실상 포스코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며 정규직 지위 인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1심은 포스코의 손에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심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작업이 원청인 포스코의 작업 표준서에서 비롯한다는 점과 원고의 작업이 제철 공정의 필수 업무라는 점 등을 들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어제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기나긴 소송 끝에 현장에서 승소 소식을 들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따라 포스코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필요한 로비로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말고 그 돈으로 협력사 채용 개선에 나서는 것이 그동안의 죄를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번에 승소한 55명 외에 추가적으로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만 740여 명. 제철 분야 첫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대법 판결인 만큼 차후 소송과 현대제철 등 동종업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하급심 판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판결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노동계 반발을 샀던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의 대정부 건의안이 철회됐습니다. 한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민주당이 동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됩니다. 전라남도는 유증상자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재택치료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468곳이며 이 가운데 대면 진료와 검사,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231곳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호남 민심 공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입니다. 특히 무소속 단체장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대통령실과 협력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특사로 불리는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호남 지자체들의 주요 현안을 취합해 대통령실과 해당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상반기 대선과 지선 이후 정부와 여당의 호남에 대한 관심과 구애는 본격적인 서진 정책 강화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과 호남 지역 무소속 단체장들과의 만남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발빠르게 대통령실과의 정책 공조에 나섰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지역의 최대 현안 3가지를 직접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전선 도심 통과 문제 해결과 스타필드 유치, 내년 국제정원 박람회 대통령 방문 등인데 노 시장은 동네 구청장 출신인 이진복 수석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지금까지 국책 사업으로 쏟아부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활용점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서통합의 화개장터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노 시장은 현재 직면한 3건의 현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10년 만에 지금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 정원 산업을 놓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럽지만 참석을 거의 하시지 않을까. 특히 윤 대통령이 순천시의 현안 사업을 더 특별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고 들었다며 노 시장은 이 같은 정치 지형을 지역 현안 해결에 10분 활용하고 전남도와의 공동 대응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중앙정부도 호남이라는 데를 이왕에 정권을 잡았는데 그냥 놔두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무소속 시장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더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솔직히. 네. 대통령이 호남 지역 무소속 단체장의 고민에 관심을 가지면서 순천시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이 의외로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정부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발사체 클러스터는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국가우주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사체와 인공위성 클러스터 각각 한 곳을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에는 관련 분야의 정부 지원과 함께 지역 기업들의 산업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사체 클러스터는 아직까지 관련 산업 생태계가 국내에는 형성되지 않은 데다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해 지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인공위성 클러스터는 대전과 경남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전남도청 소속 서기관이 최근 대기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요. 제19 감싸기 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청 소속 서모 서기관이 무한 부군수 시절 설치한 농막 부지입니다. MBC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보도했던 7월 초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잘 꾸며져 있던 소나무는 뽑혀나갔고 징검다리 돌도 모두 제거됐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재보겠습니다. 7m, 3m, 가로 7m, 폭 3m인 21제곱미터 규모로 현행법상 허가 없이 놓을 수 있는 농막 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농지에 잔디를 심고 소나무를 심는 등 사실상 정원을 꾸며놓은 것도 농지법을 거스릅니다. 농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농업 경영 계획서도 생략됐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그런데 농지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분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지금 통보를 받았고, 농막 부분은 이제 자기들이 다 크게 측정을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규정 위반이 안 된다 그러고. 지난 4일 감사에 착수했던 전남도 감사관실은 무안군 전 부군수를 전남도청으로 복귀 조치한 뒤 대기 발령하고 감사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3주가 흐르도록 감사가 매듭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징계 의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징계 의결 요구는 할 것 같고, 지금 추가 문답 받고 추가 자료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못 온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전남도 감사와 별도로 경찰은 적용용 소나무를 선물받았던 정황 등을 놓고 뇌물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입니다. 간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전남도의 애매한 태도 속에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다음 달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의 농가 인구가 50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남의 농가 인구는 28만여 명으로 지난 1970년 267만 8천 명과 비교했을 때 89.5%인 239만 8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2020년 기준 전남 농가의 고령 인구 비중은 48.6%로 1970년 5.3%에 비해 43.4%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예결위가 의결한 추경안은 전라남도 10조 9,390억 원, 도교육청 5조 5,712억 원으로 본 예산보다 각각 8.9%, 28.6% 증가했습니다. 사업별로는 한중 문화예술교류 참가비 등이 삭감됐고 물가 상승에 따른 급식 운영비 등이 증액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순천시 의회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오행숙 의원과 김태훈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11명의 특위 위원들이 내년 12월 말까지 특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26일까지 신성장 산업과 맞춤형 복지 플랫폼, 청년 친화 도시 등 7개 분야에 대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우수 제안자로 선정된 시민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5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초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550여만 원 상당의 한우를 제공한 군수 당선자의 지인 2명과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사무 관계자 4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차량 연설 등을 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1천여만 원을 지급한 군수 선거 낙선자 등 6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자체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각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품목은 여름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장어와 낙지, 최근 수입량이 늘어난 가리비와 꽃게 등입니다. 제9대 전남 시군의장협의회가 어제 여수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어제 여수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9대 의회 출범 이후 첫 회의를 갖고
회장으로 강필구 영광군 의회 의장을 선출하고 부회장으로는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과 유시문 구례군 의회 의장을 임명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이와 함께 정책지원관 임용,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늘어나면서 위상이 높아진 만큼 22개 시군의회가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수시와 GS칼텍스, LG화학이 친환경 바이오케미컬 소재 3HP 화이트 바이오 공장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국내에 3HP 화이트 바이오 공장을 설립할 때 여수 지역을 우선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어제 GS칼텍스와 LG화학은 탄소 중립, 순환 경제 구현을 위한 친환경 원료 양산 기술의 공동 개발을 위해 3HP 실증 플랜트 착공식도 가졌습니다. 광양에서 폐플라스틱을 분해해 재생유를 만드는 에너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에너지 기업인 전영 알지오는 어제 초남 2공단에서 정인화 광양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착공식을 갖고 내년 3월까지 연 4,700여 톤의 재생유를 생산하는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공장에는 선별되지 않은 폐기물을 열 에너지로 분해해 산업용 발전기에 쓰이는 정제 연료유 등을 뽑아내는 기술이 적용됩니다. 순천시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들을 위한 AI 반려로봇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시장실에서 반려로봇 입양식을 갖고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노인과 장애인 등의 일상 케어를 위한 말동무 반려로봇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